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두 번째 엔딩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독서 챌린지 영상인데요. 이 두 번째 엔딩이라는 책은 창빛 출판사에서 나온 청소년 소설의 후속 단편들을 모아둔 단편집입니다. 그래서 이 단편집에 수록된 소설들의 원래 소설들을 읽고 리뷰를 남긴 영상이 오늘 챌린지 영상인데요. 다만 챌린지 시작은 6월 1일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찍어두었던 오프닝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오프닝 영상이 오늘 영상의 가장 마지막에 지금 다시 재촬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미리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 6월 1일에 시작을 해서 7월 18일까지 이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진행을 한 영상이고요. 그러면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김여령 작가의 우아한 거짓말입니다. 소설은 만지와 천지 두 자매의 입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둘째인 천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만지는 이 천지의 선택 이면에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천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천지의 선택과 관련해서 화연이라는 인물의 교묘한 괴롭힘이 있는데요. 이를 둘러싼 특유의 그 분위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해준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소설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괴롭힘, 학교 폭력만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요소들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있는데요. 특히 장면들을 읽다 보면 천지가 청소년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괴롭힘의 상황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 감정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또 대응하고 이렇게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만드는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만지와 천지의 나이를 지나서 어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으로서 이 만지를 그리고 또 천지를 어떻게 보호하면 좋을지, 만지와 천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러한 생각들을 좀 가지게 만드는 소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배미주 작가의 싱커입니다. SF 장르의 소설이고요. 지구의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생존을 위해 시안이라는 거대한 지하 세계에 살고 있는 인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안이라는 지하 세계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에 따른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는 미마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미마는 가난한 지역으로 몰래 가서 암시장을 들리게 되는데 이 암시장에서 물고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와 함께 싱커라고 하는 게임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싱커라는 게임은 자연과 그리고 동물과 어떻게 보면 이제 교감을 하는 게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게임이 이제 친구들 사이에도 퍼져나가면서 이 미마와 친구들이 본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안전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조금 더 벗어난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알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알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것들, 이 부분들을 다루어주는 소설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 긴장감을 유발시켜주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까지 결합이 딱 이렇게 되었을 때 약간 미마의 모험담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책은요, 이현 작가의 1945 철원, 그리고 그 여름의 서울입니다. 두 권은 사실상 인물이라던가 이 사건이라던가 메시지라던가 이런 것을 좀 고려했을 때 이제 한 권의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시기를 조금 달리할 뿐이라고 볼 수 있고 주인공이 조금 바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두 번째 엔딩이 아니라 두 번째 엔딩의 스토리가 사실상 세 번째 엔딩인 소설입니다. 그래서 1945 철원은 광복 직후에 약 2년 정도의 철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여름의 서울은 6.25 전쟁 시기의 서울을 다루고 있어요. 두 소설 모두 그 시기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1945 철원은 친일 집안의 아들인 황기주, 그리고 그 집에서 몸종으로 일했던 경애, 그리고 또 다른 지주 집안의 딸인 은혜가 주인공입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광복 직후 철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 당시에 어떤 낯선 장면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그 여름의 서울은 이제 이 1945 철원에 나오는 기수의 조카인 은국과 그리고 똑같이 1945 철원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던 꼬맹이가 한 명 있어요. 이 꼬맹이인 봉화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름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었던 시기부터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수복을 하는 시기까지 그 시기에 이제 그 시간 텀에 서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소설 모두 이데올로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다룰 수 있는 시기의 소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이 이데올로기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소설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데올로기적인 내용, 이데올로기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이 가지는 사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좀 한 번쯤은 해봐야 하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1945 철원에서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결정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철원에 남을지 혹은 또 철원을 떠날지 결정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초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장면들을 본다면 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선택이 미시적인 장면에서는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어떤 선택과 장면들이 있었는가를 좀 고민하게 되는,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여름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거시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은국과 봉화, 이 두 주인공이 가지는 선택, 의구심 등을 보면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선택일 때도 있지만 역시나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거시적인,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도, 그리고 이 각자의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두 사람의 의구심에 따른 그 선택의 꺾임들이 있는데, 이 꺾임들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 온당한 것은 무엇인가, 그 시작에 있어서의 온당함은 또 무엇이고,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온당함이 필요한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질문들이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하더라도, 낯선 경험이다라고 하더라도, 낯선 선택이다라고 하더라도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 점에서 소설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소설이거든요. 이 역사소설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해주는 시리즈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5번째 소설은요, 김중미 작가의 모듈가먼입니다. 강화도의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고요. 주인공 유정과 친구들인 지희, 광수, 우주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각 인물들은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인공 유정은 언청이로 태어났고 작은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는 국제 결혼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광수의 경우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집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큰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혼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주의 경우에는 목사네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사를 자주 다녀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좀 쌓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좀 관계면에 있어서 약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을 보면 형제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유학도 가고 좋은 대학교도 진학을 하고 이러한 상태인데, 본인은 그 상황들과 비교했을 때 진로 진학을 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민과 상황들을 이 농촌이라는 공간 속에서 함께 좀 해결해 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특히 이제 이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집안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지만 농촌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마을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또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실 이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 복잡 미묘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제목에서 이 모듈가먼이라고 해서 이 까먼이라는 단어가 베트남 말로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마운 관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상황들을 이제 극복해가는 데 있어서, 지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고마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좀 확신을 또 느껴볼 수 있기도 한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6번째 책은요,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입니다. 편도체가 문제가 조금 있어서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윤재가 주인공입니다. 윤재는 어린 시절부터 이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을 학습을 통해 해결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학습을 하는데 노력은 사실은 윤재가 직접 한다라기보다도 어머니와 엄마와 할머니의 힘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사건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부재가 만들어지게 되고, 윤재가 그 시점부터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조금씩 느껴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이해를 더 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이 과정이 이제 차근차근 보여지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곤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악연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친구라고 볼 수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둘은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곤이와의 관계와 곤이를 이해하는 과정이 이 윤재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또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를 사실은 다른 소설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것은 현재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창비판은 절판이 되었고 새로운 버전으로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 책에는 두 번째 엔딩에 포함되어 있는 소설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챌린지의 방식을 한 권으로도 할 수 있는 소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챌린지와 비슷하게 좀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몬드로 한 번쯤은 좀 작게 한 권으로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은가 해서 관심 있으시면 두 번째 이제 버전, 두 번째 엔딩 소설과 연결해서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도 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7번째 책은요, 구병모 작가의 버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벽안인 루와 이긴 비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벽안인은 그냥 일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고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날개를 가진 존재들이고 자연 속에서 자연에 조금 이렇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진 두 인물이 관계를 맺고 서로의 한계선을 깨워주는 소설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가 소속된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갇혀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이 갇혀있는 상황을 깨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이면서 그와 동시에 사회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개인의 어떤 한계를 깨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은 사실은 루보다는 비오에 해당이 됩니다. 이 비오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에피소드를 생각해 보면 그에 따른 어른들의 결정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를 통해서 규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것을 깨어내기 위해서는 비오의 어떤 한계선을 깨어내기 위해서는 비오가 성장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오를 둘러싼 어른들도 함께 좀 변화하는 것,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이 한계, 제한선을 용량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이 용량이 커지기 위해서는 결국 어른들도 이 성장에 동행해야 한다. 그리고 어른들이 얼마나 더 어른스러워질 수 있는가가 결국은 이 용량을 늘릴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이번에 이 책을 읽을 때 유독 더 많이 보였어요. 이 책이 사실은 제 인생책 중에 한 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충전기처럼 약간 일을 할 때 그리고 일상을 그냥 좀 묵묵히 버텨내야 할 때 진철머리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가끔씩 이제 충전기 마냥 읽는데 유독 이번에 좀 많이 이 어른들이 어른스러워지는 것, 어른들 또한 아이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것, 그리고 아이의 성장에 선행해서 어른들의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읽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요즘 약간 제가 점점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 때문에 약간 힘들다가도 또 반대로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약간 요즘 제 고민에
메인 고민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더더욱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읽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8번째 책은요, 이혜영 작가의 페인트입니다. 부모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입양 체제가 바뀐 사회에서 이 입양의 과정을 페인트, 부모를 결정하는 이 부모 면접을 페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때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이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모습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특히 주인공 제노 301은 페인트를 하지 않은 채 센터를 떠날 때 발생하는 시선적 편견과 제도적 차별에 대해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페인트 과정 및 이 여러 과정들에서 보통 이제 부모를 결정하는 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제노의 결정에 따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선적 편견과 제도적 차별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좀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적 차별, 시선적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바꿀 수 있기도 하지만 또 바꿀 수 없기도 하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기도 하죠. 영향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보통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제도나 편견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내가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이,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선과 편견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제 생각,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보여주는 연민의 마음과 또 한편에서는 이 선택이 만들어내는 한계들, 이 부분들을 함께 좀 같이 고민할 수 있게 배치를 하고 있는 소설이어서 굉장히 잘 쓴 소설이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책은 백온유 작가의 유언입니다. 주인공 유언은 어린 시절 집에 화재가 나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가 죽고, 그리고 본인은 이불에 둘러싸여져서 구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출의 과정에서 밑에서 이제 이 유언을 받아준 남성이 있는데요. 이 남성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극적인 상황과 은인과 수혜자의 관계가 만들어진 이렇게 좀 구조가 된 상황 속에서 유언은 사실 죄책감과 부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소설은 이 부채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감정인가, 이 부채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채감, 죄책감 이렇게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어떤 여러 감정들이 담겨져 있는가, 이 감정을 하나하나 명료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료화가 딱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이 유언의 이 성장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사실 여러 관계들의 엮임이 있습니다. 유언을 중심으로 유언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 그리고 친구들의 시선 등 외부의 시선들이 있고요. 이 시선들을 유언이 수용해가는 장면들을 보면 누군가를 좀 쉽게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감정들로 하여금 유언 자체가 계속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서러움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과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벽이 있는 느낌? 사람들과 유언 사이에 벽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 벽을 조금은 허물어가는, 차근차근 이 벽을 만드는 감정들을 정리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조금은 다행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좀 감정이 느껴지는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움과
적당히 했으면 하는 마음, 그 양립하는 마음들은 사실 유언이라는 이 인물의 나이대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겪고 어른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겪죠. 그래서 그 지점, 이 모순된 어떤 감정의 교차, 이 교차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소설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복합성을 많이 보여주는 소설이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좀 명료하게 하는 과정에서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소설이었습니다. 사실 이 백운유 작가님이 유명하죠. 요즘 특히 더더욱 이제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유언이라는 작품이 왜 인기가 많은지, 왜 좋은 소설이라는 평이 많은지 읽어보시면 확실히 취향이 아니더라도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 드려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끝으로 두 번째 엔딩과 이 책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면은요, 각 소설의 두 번째 엔딩은 시간적으로도 본 소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 다양하게 그리고 있고요. 인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 소설의 등장인물일 때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구도로 두 번째 엔딩을 그리고 있고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각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두 번째 엔딩에서도 일맥상통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개의 소설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소설들을 조금 뽑아보면, 후속 느낌으로 쓰여진 소설들 중에서는 김여령 작가님의 언니의 무게가 이제 기억이 남았는데, 이 언니의 무게에서 만지의 선택이 배우고 싶은 선택이기도 했고 응원해주고 싶은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좀 많이 남았고, 그리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소설들 중에서는 손원평 작가님의 상자 속의 남자나 구병모 작가님의 초원조의 아이에게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특히 쉽지 않은 선한 선택들로 하여금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동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낙관,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소설들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10권의 책 리뷰 남겨보았는데요. 전부 다 읽는 데는 1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읽은 날, 안 읽는 날도 있었고 다른 책 읽는 날도 있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한 2-3일? 권당 2-3일 정도 걸린 책들인데요. 그래서 여름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분들이나 대학생분들 방학기간이기도 하니까 책 한 권 읽어보시고자 한다면 가까이에 두고 읽기에도 좋고, 오래된 책들이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좋은 책들이기도 해서 한 권 뽑아서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과 지금, 이 소설이 쓰여졌던 시기와 지금은 또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를 좀 주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소설을 성장 소설이라고도 하잖아요.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어른도 성장, 어른도 클 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장 소설이니까 꼭 청소년만 읽을 필요는 없다, 여기 좀 이야기를 남기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